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양털깎기, 그동안 글로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많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아웃포먼 상승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때문에 작년에는 총 4회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러한 금리 인상이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신흥국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터키라든가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도 위기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올해부터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산 매각을 중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기 자금 위주로 지금 유동성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도 지금 2번 정도 인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뭐 이런 그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워낙 그 부채들이 많은 데다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이런 부채들을 채권의 형태로 발행을 하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이 지난주에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글로벌 큰 자금들이 물론 그 글로벌 자본 세력들은 이게 예상치 못한 그 양털깎기 와중에 발생한 이러한 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워낙 그 화폐 경제를 추구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그 이러한 빚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그 빚이 늘어난 만큼의 어떤 시중에 빚잔치가 뭐 추가로 올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이러한 그 빌린 자본으로 다시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고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그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이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금하고 달러, 그다음에 채권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해서 꽤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반대의 세력,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폭등을 시키고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긴 이 세력의 어떤 상방의 움직임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반대 세력인 그 금, 뭐 달러, 채권 등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달까지는 꽤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금, 달러, 채권의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그 수익률 축소의 구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견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금하고 달러하고 채권을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빚을 얻어서 다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각국 정부들의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신흥국으로부터 작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가치를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금리를 인상을 촉발을 했던 그러한 세력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위험하고 신흥국 부도설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도 부동산 증시에 대한 어떤 거품이 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그 리스크 기간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남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최근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기준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 그리고 부채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을 해서 어떤 기업과 가계가 부도나는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내년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그리고 대선 전 자산이 완성되는 한 6월까지는 이러한 그 리스키한 시장이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역시 뭐 미국 그 대형 금융 자본들이 몰려 있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주요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바로 국장이 있는데 이 나바로 국장이 가끔 시장에 체크 역할을 하고 있고 마치 그 볼턴 효과처럼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트럼프가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 뭐 그런 시장인데 그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어떤 탄핵 리스크가 뭐 부각 시에는 어떤 시장을 위협하는 일종의 조정이나 뭐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 탄핵 전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요구안이 발의될 때 그때 그 전이 바로 그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본의 흐름이 쉽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이러한 어떤 그 유동성의 시장은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우리 그 국내 자본시장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 그들은 추가 지분 확대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사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나라에 크게 보면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외국인들이 뭐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처럼 뭐 어떤 위험자산이 호응을 받을 때는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원화자산은 프락시 효과라고 해서 배방화되지 않은 중국 위안화를 해지하면서 상방의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어떤 소득을 거두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쇼플레이가 뭐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제 그 상승 후에 어떤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하방을 지지하는 기관과 더불어서 다시 쇼커버를 하는 수익 매매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 특성상 글로벌에서 파생 시장이 제일 발달한 그런 나라이고 이러한 그 쇼플레이의 쇼셀의 플레이가 지속되는 한 단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자본시장의 먹이사슬에 하단 구조에 있고 더욱이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 엄청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을 개방을 해서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엔고를 통해서 강한 롱 포지션이 유지가 됐고 그 후에 일본 엔화가 거의 한 수배 이상 급등을 했었고 그 상단부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본의 엔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를 지금 일본은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아마 자산을 수배 이상 끌어올릴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이러한 압박용으로 최근에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영향은 아마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보다는 먹을 게 많은 중국 그 상해나 뭐 심천 이쪽에 지수 또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글로벌 어떤 자본가와 동일시하는 이익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면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떤 그 일부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선물도 일부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속되기는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이제 최근에 2037 이쪽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이 빨간색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물론 윗부분에 구름대가 많아서 뭐 쉽게 뭐 2400, 500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은 2000 뭐 밑방향으로 2300이나 400하고 2000 사이에 그들의 쇼세력의 프레이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외국인의 플레이가 우리 시장을 뭐 상방으로 제한하는 뭐 이런 모양새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 하방에서는 2000에서 2070대까지는 강력한 뭐 지지대가 현재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요거는 더 의미가 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한 700선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어요. 저항대가 있고 현재 요게 이제 그 200일선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200일선을 뭐 돌파를 못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한 700 이상 올라가야 이게 그 매물을 소화를 하고 상방으로 지금 뭐 700, 800, 900까지 일단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뭐 오래 지속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코스닥에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에. 그래서 그들이 일부 상승을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숏세력의 어떤 그 공매도 포지션을 위한 전략인지 여부와, 그리고 뭐 적절하게 떨어지면 이제 하방에서 숏 커버 세력 대차 잔고를 상환을 해서 다시 이제 차익을 거두는 그런 그 숏세력의 플레이가 뭐 지속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어떤 의미를 두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200일 선이고요. 지금 밑에 게 50일 선입니다. 제가 왜 그 200일 선, 50일 선을 강조를 하냐면, 그리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의 10주가 5로 따지면 50일 선이고요. 주봉의 40주 선이 200일 선과 동일하고 해서 어떤 그 요 빨간색이 이제 저항대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방향으로 저항대에 돌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대주주 요건해서 연말 되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위안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pot지선 700선 이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며,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나바로가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위안화가 소폭 아래 꼬리를 다는 뭐 그런 모양새가 비춰졌었는데, 지금 이것도 위안화도 50일선은 완벽하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밑에 있는 그 200일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 위안화보다는 우리 지수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23원에서 현재 그 1157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00일선까지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그 우리나라 원달러 원화 자산에 대한 어떤 프락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위안화의 제한적인 거래로 어떤 그 스윙 플레이 하기가 어려운 외국 자본들이 위안화 대용으로 우리 원화 자산을 원화를 가지고 어떤 그 변동을 일으키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위안화보다는 확실히 하방의 압력이 지금 큰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1,500원 선에서는 지지대가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원이 하방으로 이탈을 하면 1,100원까지는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을 하는 것보다 200일선 위와 50일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게 이러한 원화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그 주식시장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보면 이 코스피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하고 일단 개인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 자산을 크게 이제 뭐 매수와 매도를 안 하는데, 지금 기관하고 우리 그 기관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록색이 기관인데, 기관하고 개인의 어떤 포지션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팔고, 그다음에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는 이런 그 역포지션 관계, 즉 기관의 어떤 그 플레이에 의해서 개인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이제 단지 매수와 매도를 뭐 지속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철저하게 그 외국인 세력들은 원달러 환율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제 다음 주에라도 만약에 코스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 외국인하고 이런 그 수급이 변화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에서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양대 그 수급 주체가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이제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포스코, 호텔신라, 뭐 일진모티리얼스,
뭐 신한지주,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 외에 지금 시장을 삼성전자는 이제 쇼세의 어떤 프레이가 뭐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그 유동성이 일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신한지주 등 어떤 그 은행권의 수급이 좋거든요. 은행권은 이제 당분간 이제 뭐 은행하고 보험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거로 이제 금리를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런 그 금융 사업을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실적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면 이러한 그 예대 마진 증가로 실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보험 쪽에 최근에 수급이 좋거든요. 뭐 관련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상은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을 보고 그동안 뭐 CD 주문 이런 것들을 투자 방법으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 파인텍, 그다음에 뭐 신성통상, 그다음에 뭐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의 어떤 장중 수급을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부 이제 뭐 지금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된 종목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때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신화 인터텍,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침에 어떤 그 CD 주문 매수를 한다고 하면 따라 붙어서 매매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한번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 뭐 어떤 사업 구조 조정, 뭐 LCD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 때문에 깊이 하락을 했고,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이고 주봉인데 이때부터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떤 더 이상 매도 세력이 거의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때 이제 거래량이 최소로 되는 시점에 일단 긍정적으로 세력이 들어가서 일단 이 흐름을 막는 일단 양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기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되는데 막았는데 또 새는 뭐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또 새니까 여기서 다시 막았어요. 다시 막았는데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새버리니까 다시 한번 막았거든요. 이게 이제 위에 매물대도 많고 이 빨간색 지금 매물대를 막 통과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한번 막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뭐 2, 3주간 다시 셀 수가 있어요. 셀 때 이 거래량이 적으면 다시 쉽게 막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 한 15,000원에서 18,000원대 뭐 저항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요거는 이런 의미에서 일단 뭐 지난주에는 외국인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런 양봉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양봉 세 개를 활용을 해도 가격이 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때 이제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한 17,000원, 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통상 이게 옛날에 그 대뭐 일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애국주라고 일부 분석이 됐었고 그때 이제 이후에 이제 뭐 관심을 좀 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개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음, 파인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인텍이 일부 그 몰딩 장치, 그러니까 아몰레드 핸드폰에 뭐 본딩 장치라고 해요. 본딩 장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고 그런 장치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가격이 뭐 1,300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 하락을 막는 어떤 스톱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이제 막았는데도 이제 이런 새는 운봉거래량이 한뭐 2, 3주 뭐 지속이 되고 더 이상 요 세력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저가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이런 양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기도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에 참여를 했어요. 관중해 놓고 관중해 놓고 매매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통상 뭐 일본과의 어떤 그 갈등 구조로 뭐 한때는 2,900원까지 뭐 급등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주의 이제 문제가 가령 여기서 만약에 매매에 참여를 했다면 요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때 일단은 상승으로 하고 요때도 상승을 하고 요때 이제 빨간색 때 거래량이 최소화된 뭐 그런 형태로 어떤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산 세력들은 세력이라고 보고요. 과연 요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추가적으로 탐욕에 빠진 개인들의 어떤 대부분 물량을 여기서 물려서 아마 최근에 다 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에 이제 초창기에 세력이 만들 때 세력 그 원가까지는 지금 누군가가 아직 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혹시 이쪽에서 이제 일부 뭐 빠져나가지 못한 어떤 세력을 위해서 상승 후에 다시 요때 다 털고 나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세력이 굉장히 많이 현재 붙어 있고 한 3주간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외국인 매수 순 규모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개인은 신용 잔고주기가 계속 떨어지죠. 개인이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수급 구조가 개선된 상태에서 지금 뭐 전고점을 향해서 뭐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제 뭐 강력한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은 추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상승 시에 이 거래량이 뭐 평소 거래량의 두세 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데 밑꼬리가 달려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 찬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연말에 기관들의 플레이가 다소 불특정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본질이 뭐 주식을 많이 빌려온 뭐 대차장부가 많이 발생을 한 건지 뭐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카카오라는 종목은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계속한다 하면은 종가의 음봉 시에 뭐 매수를 해서 이런 어떤 추세적인 양봉을 철저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이게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10,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3,000원까지 하락을 했네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이 거래량에서 이런 여기 의미가 있죠, 그죠? 여기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음봉시의 거래량 적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세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네가 매수를 해서 이때 많이 수익을 보고 세력이 일단 떠났습니다. 세력이 떠나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세력이 이때 한번 진입을 해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 양봉을 만든 세력이 결국은 막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1주, 2주, 이건 월봉이네, 월봉. 수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뭐 최근에 이때 일부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한 2달 정도 뭐 비트코인이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해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봉이 나오면 뭐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신화엔터텍 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거래량으로 언뜻 보더라도 이때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하지만 이 힘이 이 어떤 세력이 뭐 거래량이 줄지 않으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하락을 멈추는 이제 도지형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거래량이 실린 이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가령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상승이 뭐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이거는 이제 금융권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별로 이익 본 게 없어요. 이익 본 게 없는데 지난달부터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부채 증가 노력해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채권하고 연계된 금리도 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의 인하 계획은 파웰 의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시중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금융주를 매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SK 네트워크스인데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세력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이제 개인은 신용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신용 물량을 외국인들이 뭐 대차를 했건 하여간 일부 매수를 한 걸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CD 주문에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남선 알루미늄 이 종목도 이제 일부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총리 뭐 관련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보면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요. 여기 이제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위험 자산 중에 이런 뭐 동이나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글로벌 유동성에 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이낙연 대선 관련 종목으로 해서 대선 관련주는 대선 1년 전까지 일단 보유를 하고 대선 1년 정도 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대선이 한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총선도 있죠. 일단 이제 4,480원 뭐 고점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도 이제 수급에 좀 잡힌 종목인데 여기 보면 정확히 눌림 후에 이제 양봉이 발생했죠. 요거는 이제 막는 거리량이 좀 생겨야 되는데 하여간 그 더 이상 매수에서 털릴 물량이 없는 뭐 최소 거래량이 발생한 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했어요. 정고점을.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없었고 다시 이제 요 에너지를 우측을 하는 지난주에 상승의 어떤 그 캔들이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위에 그 매물대가 일단 많아서 많고 해서 이런 종목은 매매할 때 어떤 그 장중 변동성이 심하고 또그 매물대에서 하방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학습용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대단한 하락이 이루어졌죠. 이게 뭐 6,400원, 한때는 뭐 만원대 이상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어느 순간 이제 거래량 수는 요거죠. 의미 있는 게 이 개인이 도저히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생각을 가지고 매집을 해서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스톱 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하락을 막는 거래량이 수반한 캔들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번 막았다고 해도 줄줄줄 흐르죠. 계속 흐르고 이게 뭐 한 5, 6주 지속이 되다가 이쪽에 참여하는 세력의 생각이 너무 오래 끌거나 아니면 또 뭐 상가격 이하로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이슈를 가지고 재차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에 일단 부딪혔고 일단 매수를 했는데도 줄줄줄 흘렀죠. 거래량이 적고 새는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 사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상한가로 간 뭐 그런 케이스고요. 상한가를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9.72% 상승을 해서 4,12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물론 습슬은 하지만 이것도 뭐 단타로 해서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일단 요 캔들이 나와야 돼요. 관심 없이 계속 거래량이 없으면 세워라 내워라 투자해도 별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뜬금없이 갑자기 세력이 들어가도 손실을 많이 입죠. 뭐 저항대 부딪히기 때문에 세력 단가는 보통 전고점일 확률이 커요. 왜냐면 얘네들이 하락을 방지를 하고 이런 비용에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평균하면 보통 전고점일 가격이 보통 세력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이들은 또 다른 이제 뭐 최소한 이런 종목은 뭐 두 배, 그뭐 소형 종목은 한 두 배, 세 배 수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캔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이런 종목은 어떤 매수에 참고 데이터가 없어요. 누적 순매수하고도 관계없고 신용하고도 관계없고 어떤 경우에는 신용이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양봉의 윗꼬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윗꼬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물을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무리 돈지랄을 해도 개인들이 뭐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데 이게 뭐 순수하게 뭐 그 깔끔한 캔들을 기대하기가 뭐 반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다음은 이제 일진 머티얼 이것도 이제 수급이 괜찮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지금 하단부의 모든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도저히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캔들을 만든 데는 무수한 돈도 들어가고 개인의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어떤 개인의 매물을 먹고 이러한 캔들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캔들이 뭐 거래량이 특정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하더라도 뭐 변동성이 심하고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추세적으로 일단 뭐 한방급소가 나왔습니다. 뭐 21, 61, 121, 241선까지 뚫어버리는 이런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일단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어떤 그 대주주 보유지분이라든가 어떤 뭐 양도소득세 뭐 등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특별히 뭐 하락을 해서 큰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 뭐 전기차 이쪽에 최근에 이런저런 그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이게 뭐 코일 뭐 저 우리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방막 코일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뭐 그 양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기차의 어떤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가령 이런 시점에 진입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윗꼬리 잡은 사람은 이런 차트에서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반드시 음봉 거래를 해야 돼요. 음봉 거래, 밑꼬리 거래, 철저하게 밑에 꼬리 거래. 그러니까 가령 어느 사람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어느 사람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상당히 수익률이 많고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건 좀 다르죠. 밑에 하단부에 뭐 저항대하고 각 이평선들이 밑에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스프링업 어떤 차트이기 때문에 하단에 뭐 손절할 그런 위험성은 많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거래를 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700원까지 하락을 했었네요. 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이 많이 파네요. 기관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 되면 뭐 기관들도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 외국인들은 숏 스윙 플레이만 하고 뭐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상승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관의 포지션이 지금 연말이라 한 11월 지금 요 즈음에서 북크로징을 해요. 북크로징. 1년 내내 뭐 투자를 이제 정리를 하고 리파이낸싱하고 이제 뭐 내년을 뭐 펀드 매니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관의 어떤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일단은 그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이 위에 이제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세력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뭐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만 8천 원까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손에서 역사적인 3파까지 하나 둘 셋 3파까지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하고 이제 3파에서 이게 이제 하방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일부 요만큼은 응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야 하는데 때마침 이제 기관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이게 이제 위에 121선, 241선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국의 어떤 금융 개방 최근에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또 소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호텔신라를 주목을 편입하는 게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지금 뭐 특히 뭐 지난주 이번 주 기관에 일단 수급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에 241선, 121선이 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뭐 위안화 강세와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자본 및 자본 개방의 영향으로 뭐 일부 상승이 연말에 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런 그 양봉의 거래량이 추가로 실리면서 뭐 9만 원대를 일단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럼 최근에 과연 그 외국인들은 무엇을 팔았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현대제철, 기업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제약회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5G 관련 종목도 현재 뛰고 있습니다. 한스테플라시스,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이 뛰고요. 일단 그 5G에 들어가는 장비 관련 종목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PMW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기관의 어떤 스윙 플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언젠가는 사겠지만 하락 시에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관련 종목들이 참조를 하셔서 생각을 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